안녕하세요, 재민야입니다. 지난주 기술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곧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획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낸 건데요. 빅테크 기업 중 먼저 실적을 발표한 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었습니다. 구글이 드디어 AI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2분기 매출 964억 달러, 검색 광고만 54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32%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구독 플랫폼 디바이스도 20%가량 상승했고요. 유튜브 광고도 늘었습니다. 13%. 그리고 구글 검색 및 기타 비용도 크게 늘어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워낙에 사업이 걸쳐 있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2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 그래서 그 당일날 테슬라와는 다르게 주가도 상당히 많이 뛰었죠. 한 3% 정도 뛴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막 치솟거나 그게 쉽진 않은데, 뭐가 이렇게 기대를 뛰어넘어서 나왔길래 올랐을까 해서 한번 봤더니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분기 대비 32%가 매출이 늘었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AWS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1등 사업자인데, 최근에 그 5월 달에 아마존이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클라우드 매출이 한 16%? 이 정도 올라가지고 기대치보다 못 올랐다, 이래서 되게 주가가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 1분기에서 아마존은 크게 성장을 못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이 후발주자들이 엄청난 성장세로 클라우드 시장을 AWS 거를 빼앗고 있다,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무려 313억 달러로 매출의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순이익은 282억 달러.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워낙에 구글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AI를 접목시켰더니 날개를 달더라 라는 게 이제 순다이 피차르 CEO의 그 비전이자 전략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만 해도 구글의 AI에 굉장히 뒤처졌다, 막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들이 다수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런 언론들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오픈 AI, 챗 GPT, 모든 LLM의 근본이 된 그 트랜스포머 논문이 구글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구글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뒤로 아무튼 구글은 이제 제미나이를 차근차근 개선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제미나이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 이게 대다수의 평인 것 같고, 그 제미나이가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대등해지면서 이제 구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적용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너지에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그 핵심은 구글 서치에서 처음에 이제 퍼플렉시티가 나왔을 때 서치 영역을 구글 영역을 빼앗아 올 것이다, 이 LLM들이. 그런 식으로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구글의 AI와 검색 광고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제가 구글을 써보고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나오면서 나오는 평가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구글 검색을 하던 사람들의 행동 습관은 아직도 구글에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하는 걸로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구글의 AI 오버뷰가 굉장히 잘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해주고 있다, 이게 이번 분기 발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AI 오버뷰는 현재 40개 언어 20억 명 이상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AI 오버뷰 이거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제 기억에 처음에 떴을 때는 신청한 사람들만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구글에 키워드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의 취지를 파악을 하고 밑에 나오는 검색 결과물들을 다 읽어드려서 요약을 해가지고 답을 최상단에다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막 정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내용이 거의 다 맞아요. 여기 오버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거의 다 맞아서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밑에 나오는 검색 결과들에 클릭을 하는 횟수가 줄기는 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블로그 쓰면서 거기 클릭수로 이제 광고를
받으시던 분들이나 또 언론사 이쪽에는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는 이미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글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한 개인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쓰는 글들이 아니라 그냥 LLM들 돌려가지고 대충 나오는 거 짜입겨서 올리는 글들이 대다수거든요. 최근 블로그 글.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검색 결과물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블로그를 신뢰할 수 있는 소스, 원천 소스로 하는 세상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로 광고를 받아서 기존에 하던 분들은 상당히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된 블로그는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니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블로그 빼고는 프리미엄 콘텐츠로 다들 발간을 하고 계세요. 저도 프리미엄 콘텐츠를 몇 개 구독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올려서 구독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클릭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던 모델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언론사는 이미 블로그보다 못한 게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죠. 몇 개 소수의 양질의 언론사 사이트만 딱 보면 되는데 막 그런 거에 뒤섞여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AI 오버뷰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근데 정보를 좀 깊이 탐색하고 자기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좀 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오버뷰에서도 틀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해내느냐 이런 능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검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하는 말이 틀린지 맞는 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얘가 그럴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건 물론이고, 검증을 하려면 제가 한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갖는 게 오히려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AI 오버뷰 같은 데서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차 검증이요? 사용자가 교차 검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거는 교차 검증이 아니라 그냥 검증인 거죠. 사용자는 무조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면 지금 좋을지. 노가다죠. 다 노가다로 해야 되는 거고, 얘네가 지금 링크를 걸어주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링크가 정확한 링크인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정보를 확인해 나가는 능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스타이르 피차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가 비즈니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AI를 붙였더니 다 날개 돋친 듯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8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가 상승 모멘텀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AI를 비즈니스에 붙이는데 성공한 거를 증명한 셈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리면은 또 엄청난 격차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주가가 상승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개발한 AI 서비스가 구글의 핵심 매출인 검색, 광고 매출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 점이 확인이 됐다는 거에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구글 전망이 매우 요망하다고 본 입장입니다. 안 좋은 뉴스들도 몇 가지 있는데 미국 DOJ의 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이거는 재작년인가부터 진행된 소송이잖아요. 미국 법무부는 과거에도 MS를 이제 쪼개려고 시도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끼워 팔기로 했던 익스플로러를 다 빼게끔 막 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면 철강 회사들 다 쪼개게 했고, 뭐 철도에서도 쪼개게 했고, 막 그런 역사가 엄청 깊은 미국 특유의 제도가 있는데, 그거의 대상이 구글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회사를 쪼개라고 명령이 나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매우 큰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광고 부분, 검색과 광고를 쪼개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는 거를, 검색 광고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광고 거래소 사업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애드엑스 같은. 그러면은
구글 애드엑스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알파벳은 구글 검색 및 기타에서 56%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구글 애드엑스 같은 광고 거래 사업부가 빠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줄어들까요? 최소한 절반은 날아갈 거예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영업비밀이니까 그런 비중은. 그렇지만 구글 검색 수익에서 핵심이 분리돼서 나가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걸 매각하면은 어떤 회사가 살 수 있을까요? 뭐 애플 같은 회사가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MS? MS도 사실 독과점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반독점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부를 매각하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 윈도우 OS에 웹브라우저 98년도에 소송을 한 건데, 미국 법무부가. 그때 당시는 98년도 윈도우 95 나오고 98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 시장이 태동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의 시절인데, 그때 OS는 사실상 PC OS는 맥이 지금처럼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니까 거의 뭐 MS가 다 먹은 시장인데, 거기에 웹브라우저에 그 넷스케이프가 이제 한창 주가를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OS에다가 익스플로러를 그냥 넣어서 기본 OS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래가지고 두 개 회사로 분할을 하라고 법무부가 했다가 협상으로 끝났습니다. 협상으로 끝나서 2002년에 익스플로러를 OS에서 빼게 되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쪼개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철도왕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왕은 벤더빌트, 석유왕, 록펠러, 철도왕, 벤더빌트,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다 반독점 명령으로 법무 명령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석유 회사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셰일이니 뭐니 걔네가 원래 다 한 회사였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미국 법무부가 가진 힘이기 때문에 저거를 최소한 사업부 분할 명령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뭐 결과 발표는 금방 나진 않겠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1심에서 패소하고 네. 이제 2심 진행 중에 정권 바뀌면서 법무부랑 협상해가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소를 끝낸 거니까, 지금 구글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구글이 어느 선까지 내줄 거냐, 자기의 살을. 결국 네. 이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 혹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구글이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이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서 내고 있던 실적의 반토막 정도를 떼줄 수 있다 까지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의 인사이트는 이런 겁니다. 구글이 실적이 잘 나와서 뭐 구글 주가 유망해 보인다, 이것도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지금 AI 관련해서 지출할 캐펙스가, AI 인프라에 지출할 캐펙스가 850억 달러를 잡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살 거냐, 이 인프라 설비를. 이게 전부 다 엔비디아한테 살 거냐, 네.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NPU로 할 거냐, 이런 게 저는 관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자체적으로 NPU를 개발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NPU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구매를 안 하고 아예 NPU로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그 수에는 역시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가 보게 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제 납품업체이지만 엔비디아는 하나밖에 없는 회사니까 역시 결국 엔비디아 아닌가. 그래서 시총 1위가 결국 엔비디아 아닌가. 또 구글이 발표한 AI 중심 변화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건가요? 근데 구글이 발표한 내용이 정확히 뭐죠? 이렇게 AI를 갖다 붙였더니 비즈니스들이 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라는 게 결국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따로 발표한 적이 있나요, 구글이 지금? 이번에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가 비즈니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요. 본인들 서비스에 다 AI를 붙이고 있는 중인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 그거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확대시키려면 지금 AI의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 엔비디아 아닌가. 수혜를 받는 건 역시 AI 전문가 인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검색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이었잖아요. 이제 옛날에 구글은. 하지만 이제 AI 기반 검색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오버뷰 기능 같은 걸 제공하면서 구글의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AI 기반 검색이 뭔가요? AI 오버뷰나 제미나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 검색이라는 이게 뭘 뜻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 답변은 지금. 근데 이게 검색을 하면은 광고로 돈을 번다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AI 오버뷰나 제미나이로 어떻게 돈을 벌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AI 오버뷰는 네. 그냥 이 검색에 들어가 있는 한 기능일 기능이고. 뿐이기 때문에 그걸로 뭐 따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제미나이는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더 상위 모델을 쓸 수 있게 되니까 네. 많은 용량과 상위 모델을 쓸 수 있게 되니까 구독료가 이제 직접적인 매출이긴 한데, 그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모든 그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다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노트북 LM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도 나오고, 구글 시트에다가 제미나이를 활용한 명령어를 입력을 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 시트에다 채워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MS 엑셀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인데 이거 엄청난 기능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MS 엑셀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MS 엑셀은 근데 PC에서 로컬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구글의 온라인이야. 시트는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제 웹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아. 물론 MS도 이제 M365로 하면서 웹 베이스에서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PC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접속했을 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웹에 네. 접속해서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MS는 코파일럿을 둬가지고 옆에 이제 떠가지고 이제 뭐 할 때마다 걔한테 물어보고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막상 잘 안 쓰게 된다. 코파일럿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쓰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이쪽 비중이 저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도 구글 클라우드를 개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계속 점점 모자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독을 하고 더 구독료를 늘리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건 좀 평생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이 저에게도 있어서 그걸 지키려면은 또 계속 평생 써야 되는데, 저 같은 이런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시장 비중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M365는 개인들을 상대로 처음에 서비스를 게시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구글이 훨씬 더 먼저 편하게, 개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지메일부터 뭐 시트, 구글 닥스,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쭉, 그 다음에 메모 앱까지 다 모든 게 구글 드라이브를 기점으로 해서 다 연동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개인 단에서는 그게 편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냥 기본 그 회사 데이터 매니지먼트 인프라로 그냥 구글을 쓰는 거예요. 그 인프라, 회사의 인프라로 그냥 구글의 서비스를 그냥 구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점점 많아지면서 그 구글의 클라우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